방금 소개받은 허세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저는 이제 지금 서울대학교 병원 영상의학과에서 의사로 근무하고 있고, 또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해 주시는 중견 연구자로서 중견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이자 과학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오늘은 아마 과학자로서 불러주신 것 같아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특히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그래도 한 10년 이상 국제학술대회도 다니고 국내 학술대회도 다니고 또 여러 청중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해왔지만 오늘은 정말 새롭습니다. 이렇게 젊은 청중은 정말 처음이고요. 사실 사전에 이렇게 주최 측에서 좀 이런 청중에 대한 정보를 주셨으면 좀 마음에 대비를 했을 텐데 지금 너무 떨립니다. 아무튼 좀 긴장했으니까 실수해도 좀 잘 봐주시고요. 자, 오늘의 제목은 이제 우리 몸속에 수도관이 터지면이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어렵지 않죠? 네. 우리 몸속에는 물이 많습니다. 우리 몸에 한 70%, 체중의 70% 정도가 물일 거고요. 그 중에서 한 4리터, 어른 기준으로 4리터 정도의 순환 혈액이 계속 혈관 안을 돌고 있습니다. 혈관이 돌려면 혈관이 지나가는 길이 있어야 되겠죠. 혈액이 돌려면 그걸 이제 혈관이라고 하고요. 비슷하게 우리 몸에는 혈액 말고도 림프라는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이 돌아다니려면 림프관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주로 이 혈관이나 림프관이 어떻게 생겼고 이 혈관이나 림프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소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눌러야 되죠? 됐다. 네, 일단은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기 히스토리 오브 IR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R에 집중해 주십시오. R은 레디올로지의 줄임말입니다. 자, 영어가 나오는데 레디올로지는 한국말로 무엇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방사선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방사선이라는 거는 빛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특히 X선이라는 빛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895년에 여기 이제 오른쪽에 나온 이 굉장히 멋있게 생기신 렌트겐 선생님께서 세계 최초로 X선이라는 빛을 만드는 방법을 개발하셨어요. 그래서 요즘 가장 최첨단의 과학이 무엇일까요? AI도 있고 또 DNA의 발견도 좀 오래됐지만 세계를 바꾼 여러 가지 과학 지식이 있는데 이 렌트겐의 X선의 발견은 아마 세상을 바꾼 10가지 사건 중에 하나가 들어가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 뛰어난 업적이고 당연히 가장 이른 시기에 노벨상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895년에 엑스레이를 발견을 하셨고요. 연구하시다가 이 엑스레이가 사람 몸을 투과하고 또 어떠한 물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시면서 이것을 어디다 써먹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요. 네, 이게 이제 처음 사용한 곳입니다. 진짜 사진이고요. 뭐죠? 이거 다 아시네. 이거 다 아는 이야기인가? 네, 그래서 부인의 손을 한번 찍어봤다고 합니다. 반지가 보이고 뼈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가지광선을 통해서 물체를 보면 피부의 색깔을 볼 수가 있고 피부의 주름도 볼 수가 있고 하겠지만 그 안에 뼈는 전혀 볼 수가 없죠. 하지만 엑스레이는 이런 연부 조직을 차이를 두고 통과함으로써 그 중에서 X선을 많이 흡수하는 뼈와 같은 물질이 주변에 살과 같은 연부 조직과 비교돼서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X선이 통과한 뒤쪽에 X선에 감광되는 필름. 요즘은 다 디카를 사용해서 필름이 뭔지 잘 모르는 분도 많겠지만 원래 사진은 필름에다 찍는 거였죠. 그래서 빛과 필름이 반응을 해서 사진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X선과
X선 필름이 반응을 해서 저런 사진을 얻었습니다. 자, 이걸 보면 그 다음에 어디다 써먹을지 바로 누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어디 제일 먼저 쓰였을까요? 그렇죠. 의학에 사용된 게 바로 다음 해에 사용됐습니다. 요즘 세상이 빨리 변한다고 하지만 어떤 세계 최초의 발견이 있은 후로부터 1년만 지나서 진짜 활용이 되기 시작하는 분야가 그렇게 흔히 있지 않을 겁니다. AI가 지금 연구되고 발견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아직도 본격적으로 사용되기에 앞서서 여러 해에 걸쳐서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실패를 바탕으로 진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X선은 나온 지 딱 1년 만에 바로 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맞아요.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기 전이었죠. 그렇지만 개항기고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는 과정 속에 있었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과정에 있던 어떻게 보면 뭐 후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우리나라에도 불과 저 기술이 개발된 지 20년도 안 돼서 우리나라의 X선 장비가 들어와서 의학에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이 과학기술은 정말로 의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탄생된 것이 방사선과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Department of Radiology라고 해서 방사선을 주관하는 과고 한국에서는 이제 방사선과, 진단 방사선과라고 부르는데 이름을 바꿨습니다. 저희가 2000년이었나? 그 정도쯤에 방사선이란 말이 우리나라에서 좀 부정적인 의미로 인식된다고 해서 사실 저희가 사용하는 X선은 굉장히 안전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X선 하면은 방사선이 안 좋은 것 같아. 일단 그런 이유가 있고 두 번째로는 X선 말고도 영상의학과에서 다루는 영상 장비가 많이 생겼죠.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CT는 방사선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MRI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사선을 사용하지 않는 다른 첨단 장비이고 또 초음파도 사용하죠. 초음파도 전혀 방사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파트먼트 오브 레디올로지 방사선과가 방사선 장비만 쓰는 게 아닌데 왜 방사선이라고 해서 굳이 부정적인 인식을 가져가느냐 해서 회의 끝에 우리나라에서는 영상의학과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어디 좀 나아 보이나요? 그냥 이름을 바꾼다고 뭐 본질이 달라지는 건 아닌데. 자, 혹시 여기 어머님, 부모님들 중에 옛날에 이제 미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ER이라는 드라마 보신 적 있으세요? 손 좀 들어보시죠. 예, 그래도 좀 있으시네요. 제가 어디 가서 학생들이나 뭐 젊은 의사들한테 강의하면 이거 뭔지 몰라가지고 대화가 더 이상 안 이어졌는데 오늘은 그래도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 ER의 한 장면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시죠. 잘 안 눌러지네. 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네, 장소는 어디죠? 네, 병원. 병원 안에서도 어떤 방일까요? 좀 밝아요, 어두워요? 왜 이렇게 어둡게 해놨을까? 그리고 벽에 뭐가 잔뜩 걸려 있죠? 엑스레이 사진들이 잔뜩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지나가는데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어떤 흑인 수술복을 입은 흑인이 아주 못마땅한 표정으로 한참 이 앞에 있는 의사가 얘기하는 걸 듣고 있다가 니네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니라고 아주 비꼬듯이 얘기하고 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설명을 좀 드리면 여기는 옛날 진단방사선과 판독실이고요. 그리고 아마 그 외과 의사였던 그 벤튼이라는 흑인 의사가 이제 판독에서 체스트 엑스레이의 가슴 사진에서 폐렴이 없어야 이 환자를 수술할 수 있는데 규정이 그렇습니다. 폐렴이 있는데 수술을 하면 환자가 전신 마취 후에 심각한 문제가 수술로 병을 고쳐도 폐렴 때문에 환자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대부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술을 받기 전에 엑스레이가 깨끗한지 보는 절차가 있는데 이때 당시에도 그런 절차
있었어요. 그래서 엑스레이에서 폐가 깨끗하다는 말을 들어 온 거예요. 그 말을 들어야만 수술을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영상의학과를 존중하는 분위기는 아니죠. 그래서 귀찮게 내가 수술해야 되는데 니네한테 와서 이렇게 기다려야 된다. 뭐 그런 태도로 이따가 갔습니다. 이 드라마 뭐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 벤튼이라는 흑인 의사는 굉장히 실력 있고 야망이 큰 사람인데 좀 저렇게 건방진 면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 영상의학과 지금 이제 방사선과 선생님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기분 나빠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영상의학과가 오늘날 병원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옛날엔 어땠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 드라마가 찍힌 건 아마 90년대 정도에 방영됐던 것 같고요. 90년대 좀 더 전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한 드라마라서 시작과 끝이 기간이 긴데 지금은 영상의학과 판독실에 들어가면 이렇게 안 생겼어요. 일단 저렇게 벽에 거는 사진을 보지도 않고 또 저렇게 엑스레이만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다. 요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T, MR처럼 3차원 영상을 보지 저렇게 사진 한 장 걸어놓고 온갖 이제 해석을 하는 그런 거는 많이 달라졌죠. 그러면서 의학이 영상의학과의 판독에 정말 많은 부분 의지하게 돼서 요즘 외과 의사들은 벤튼처럼 하진 않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넘어갈게요. 자, 근데 이제 영상의학과의 CT, MR 초음파가 발전하면서 질병을 잘 진단하게 돼서 의학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영상의학과가 의학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 오른쪽에 나오는 이 분도 아까 이제 렌트겐 선생님처럼 이제 노벨상 후보에 오르셨던 저희 인터벤션 영상의학과의 가장 창시자와 같은 찰스 도터라는 미국의 의사 선생님이고요. 이분도 원래는 방사선과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사선과는 저때 당시 아까 벤튼 같은 외과 의사들이 와서 내 검사나 해줘 뭐 그렇게 그래서 좀 뭔가 의뢰를 받아서 사진을 촬영해주고 사진을 해석해서 진단을 도와주는 그런 과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터가 보기에 찰스 도터가 보기에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거를 그냥 사진만 읽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거를 치료해 줄 수도 있겠다는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무슨 아이디어냐면 이제 엑스레이에서는 혈관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전혀 안 보입니다. 혈관은 안 보여요. 엑스레이에서는 뼈하고 공기하고 그다음에 살, 이 정도가 이제 회색조로, 칼라가 아니고 회색조로 구분돼서 보이는데 뭐 그거 가지고도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혈관은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혈관이 좁아졌는지 혈관이 터져서 피가 나고 있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우리 방사선과 우리 선조들께서 어떻게 했냐면 혈관에 주사 바늘을 꽂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약을 혈관에 집어넣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는지 아시는 분? 조영제. 오늘 여기 너무 훌륭하신데. 그래서 제가 별로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조영제라는 물질을 혈관에 집어넣으면 혈관이 조영제가 흘러가는 길을 따라서 혈관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혈관 조영술이라고 부르고 오늘날 병원에 혈관 조영실이라는 곳이 있고 그곳이 바로 제가 일하는 곳입니다. 혈관 조영실에서는 그래서 혈관을 보기 위한 촬영을 하는 곳이다. CT실, MRI실, 초음파실 말고 영상의학과에 혈관 조영실이라는 곳이 있다. 그런 얘기고요. 혈관 조영술을 시행해서 뭘 볼 수 있냐? 이때 당시 이게 뭐냐면 외과라고 써 있죠? 서저리. 외과에서 환자에 대한 정보인 것 같고요. 해리 본이라는 환자를 의뢰를 했고 이게 99가 뭐냐면 99년은 아닐 텐데 아마 1899년생 환자였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예상하기로는 1960년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대충. 그러니까 한 70세쯤 된 환자겠죠? 6, 70세. 요즘 많이 보는 이제 주로 여기저기 좀 아프기 시작하는 나이인데
그 나이 때 해리 본이라는 환자가 이 환자에 대해서 뭘 부탁했냐? 이 영상의학과에 있는 도터 선생님한테 왼쪽 다리 혈관, 대퇴혈관에 아테리오그램, 엔지오그램, 결국 뭐냐면 혈관 조영술을 시행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요거 다 어린 친구들 다 읽을 수 있죠? 학생들도. Visualize but do not try to fix. 라는 말을 굳이 달았어요. 아니, 사진 찍어달라고 했으면 그냥 사진 찍으면 되지. 왜, 뭐라고 한 겁니까? 굳이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손을 좀 댔던 모양이에요. 검사만 한 게 아니라 내가 이게 그림으로 그릴 수 있으면 뭘 집어넣어서 그거를 치료도 해줄 수 있지 않나? 해서 이분이 그런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런 의뢰를 주로 하던 다른 과에서,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거는 병원의 다른 과랑 뭐 영상학과랑 사이가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는 마시고, 단지 이제 의학이 변할 때 첫 변화에 굉장히 저항하는 이게 너무 당연하죠. 내가 배운 대로 안 하고 왜 엉뚱한 짓을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 새로운 일을 하면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이 당연히 있고, 새로운 일은 항상 옳은 건 아니죠. 새로운 일인데 미친 짓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터도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특히 주변의 이제 외과 의사들이 아마 미친 도터라고 불렀습니다. 크레이지 도터라고. 그래서 뭐 검사하러 보냈더니 환자를 막 자기가 치료를 한다고 막 소문이 났나 봐요. 그래서 이 해리 본을 의뢰한 의사는 혈관 조영술을 다리 혈관을 검사하되 네가 치료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검사만 해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도터가 이게 고집이 되게 센 분인 것 같아요. 이제 다리 혈관에는 심부, 그러니까 깊은 대퇴동맥이 있고 천부, 얕은 대퇴동맥이 있어요. 그래서 얕은 대퇴동맥이 발끝까지 가는 보통 더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동맥입니다. 그래서 이 해리 본은 그 얕은 대퇴동맥이, 얕다고 해서 안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합니다. 보통 얕은 대퇴동맥이 좁아져서 그거를 수술을 하려고 지금 검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 건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또 부탁한 사람, 고객이 부탁하는데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도터가 어떻게 했냐면 검사하면서 얕은 대퇴동맥은 네가 수술할 곳이니까 안 건드렸어요. 안 건드린 대신에 보니까는 깊은 대퇴동맥에도 좁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깊은 대퇴동맥은 굳이 또 치료를 하셨습니다. 본인이 직접 수술을 안 하고. 네. 소리가 지금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외과 수술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얕은 대퇴동맥을 이어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환자는 도터와 함께 이 산 이름이 마운트 후드라는 산의 정상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원래 다리 혈관이 막히면 저렇게 높은 곳을 갈 수가 없어요. 다리가 아파서. 깊은 대퇴동맥을 치료했기 때문에 얕은 대퇴동맥에 수술이 실패했지만 도터 선생님이 치료한 결과로 환자는 산행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웃픈 결과를 낳았고요. 이런 선구자적인 노력에 의해서 지금은 영상의학과에서 이런 혈관과 관련된 치료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이 도터가 처음 시작하고 지금 제가 매일 병원에서 하고 있는 혈관의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도터는 64년도에 아까 말한 그 해리 본은 이 이후일 테니까 최초의 혈관 성형술을 한 겁니다. 엔지오플라스티. 자, 엔지오는 혈관이란 뜻이고 아까 그램은 그림이죠. 그래서 엔지오그램은 혈관 조영술이고 엔지오플라스티는 플라스틱 서저리가 성형외과인 거 아시죠? 그래서 뭔가를 모양을 고치는 게 이제 플라스티입니다. 그래서 엔지오플라스티는 혈관 성형술이 됩니다. 좁은 혈관을 넓히는 최초의 시술을 1964년에 하고 그런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처음엔 욕도 먹고 그러다가 해리 본도 고쳐주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수술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구나라는 거를 모두가 받아들이게 됐고요. 그런 과정을 돌이켜 보면서 도터가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본인이 그린 그림이래요. 그래서 이게 뭐죠? 파이프, 수도관. 요거는 렌치라고 하나요?
수도관을 이렇게 돌려서 풀었다가 조였다가 하는 도구죠. 이런 거 만지는 직업이 뭐가 있죠? 그렇죠. 배관공이 하는 플러머라고 부르는데요. 영어로는 플러머가 파이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나도 혈관에 대해서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미친 도터가 이렇게 기록을 남겼고, 나중에 그 업적으로 노벨상을 받지 못했지만 노벨상 후보까지 올랐고, 오늘날 많은 후손들, 저를 포함한 학계의 제자들을 남겼고, 많은 병원에서 이 치료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여기 이제 좀 웃기려고 넣어놨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는데 이제 그래서 플러머가 하는 것처럼, 고마워요. 플러머가 하는 것처럼 혈관은 배관과 마찬가지고, 그래서 배관이 터지면 여기 이 플러머가 하는 것처럼 터진 데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게 수술에 의한 거든 아니면 인터벤션 시술에 의한 거든. 제가 인터벤션이라는 말을 지금 처음 썼는데 이 다음 장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죠. 그래서 수술하지 않고 훨씬 간단하게 도터가 한 방법으로 혈관 안으로 들어가서 터진 곳을 막으면 출혈을 치료할 수 있는 거고요. 또는 반대로 막힐 수도 있죠. 아까 해리 본이라는 환자처럼 혈관이 여러 가지 이유로 막히게 되면 그거를 수술로 이어주는 방법도 있지만, 막힌 곳을 엔지오플라스티를 통해서 넓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꺼낼 수도 있고, 그 사이에 많은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수많은 새로운 의료기기와 과학적 진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인터벤션 레디올로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자,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가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의사를 통해서 아마 옛날부터 약 쓰고 기다리고 진단하고 하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의사의 모습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 내과 의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이발사랑 비슷한 일을 했다는데, 이발사가 이제 다리 자르고 그런 일을 했답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런 거 없는데, 이제 이발소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이발소의 상징에 빨간색이 피를 상징한다고 해요. 그래서 외과라는 수술하는 곳, 여러분 잘 아시죠? 칼로 이제 째야 되죠. 째고 피 보고 하는 게 이제 외과인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영상의학, 방사선과는 물론 이제 내과적으로 약간 진단한다는 면에서는 내과적인 면도 좀 있지만, 치료하는 거는 외과 치료랑 어떻게 보면 경쟁 또는 협력하는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분야를 영상의학 중에서 시술을 한다 그래서 인터벤션 영상의학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인터벤셔널 레디올로지, 줄여서 I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밑에 보면 제 이제 그 SNS 계정을 제가 밑에 적어놨는데 지금 안 보이지만, 그럼 거기 이제 아니구나, IR 닥터는 제 별명이구나. 아무튼 IR이란 말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의 직업이기 때문에. 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벤션이라는 시술에 다양한 게 있어요. 혈관을 넓히거나 암을 치료하거나 고름을 빼거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색전술이라는 시술이 있고, 요거는 아마 저희가 하는 시술 중에 가장 유명해서 혹시 들어본 분들도 있을 테고, 또 이거 뭐지?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아마 어린 친구들은 별로 안 아프니까 색전술 받을 일이 잘 없지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거 많이 받으십니다. 색전술은 이제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아까 이제 우리 몸속에 수도관이 터지면 아까 배관공이 하는 것처럼 터진 걸 막아야 된다 그랬죠? 그거를 막는 시술을 색전술이라고 합니다. 색전술은 이제 한자로 된 단어고, 둘 다 막는다는 뜻이 마개로 막는다. 그래서 잘못해서 막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막으려고 해서 막으면 색전술이 됩니다. 시술 어떻게 하는지 좀 볼까요? 그거 하기 전에 제 개인적인 이제 경험을 하나 공유하겠습니다. 제가 미국 학회를 가는데, 대한항공을 저는 주로 이용을 하는데요. 대한항공 좌석에 앉아서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막 웅성웅성하는 또 그런 낌새가 있어가지고 눈을 딱 떠보니까 내 앞자리에 막 사람들이 몰려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가서 보니까 그 한 승객이, 제 앞에 오른쪽에 앉은 승객이 피를 토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가서 피를 토하고 와가지고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이제 태평양 상공 한 가운데서 병원을 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 환자가 아팠어요. 자, 근데 이럴 때 이제 비행기에서는
이제 기내 의사가 있는지 찾는 방송을 합니다. 우리 닥터콜이라고 하고요. 저는 닥터콜을 받고 한 건 아니고 그냥 자다가 눈 떠보니까 눈앞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들여다봤다가 이제 잡혔는데,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 뭐 항공사마다 좀 다르겠지만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메디컬 키트라는 가방이 있어요. 저거를 열어보면 이머전시 메디컬 키트라 그래가지고 이 안에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하고 응급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하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수액, 생리식염수를 비롯한 다양한 수액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객 중에 이제 간호사, 구조사가 있었고 그분이 이제 멋지게 정맥관을 잡아줬고 뭐 없으면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잘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수액을 달고 이제 태평양을 계속 날아왔습니다. 이 환자는 위장관 출혈 증상이 발생을 한 거예요. 요건 이제 AI한테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줬는데, 자 이게 입에서 피가 나오는 게 일단 특징이고 위로 그리고 새빨간 피가 나오는 경우가 많죠. 대개는 위장이나 십이지장처럼 상부 위장관, 저 밑에 장 말고 그 전에 이제 소장 이전 단계에 있는 장기에 궤양이 발생해서 피를 토하는 경우가 제일 흔합니다. 그래서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이 혈관을 녹여가지고 동맥이 녹아서 오른쪽에 내시경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시뻘건 피가 막 나오죠. 그러면 그게 이제 쌓이고 쌓여서 토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비행기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비행기에서는 아까 그 메디컬 키트 말고는 그리고 저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 심정이 약간 이런 그림 속의 의사가 된 기분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은 더 닥터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고요. 루크 필즈라는 화가가 본인도 의사였다고 알고 있는데 이 폐렴인가요? 폐렴으로 이제 굉장히 거의 죽어가는 듯한 이제 아이가 그려져 있고 그 아이를 물끄러미 밤새 지켜보고 있는 그런 장면을 그렸는데 이게 뭐 의사 환자 관계를 뭐 좋은 쪽으로 어떤 시술이나 뭐 의료 행위보다 어떤 저 환자를 위하는 의사의 어떤 태도가 느껴진다고 해서 유명한 부분도 있고 또 뭐 당시에 이렇게 의료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적어서 항생제도 없고 저 때가 1891년이면 저 그린 때는 아닌데 어쨌든 항생제는 플레밍이 발견했으니까 1900년대 그 2차 대전 근처죠. 그러니까 이때도 항생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폐렴이지만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기도하거나 뭐 당시의 기술로 할 수 있는 걸 했겠죠. 청진기는 있는 정도였는데 이제 그런 그림 속의 의사가 된 기분으로 수액은 달아줬으니까 그리고 버틴 거죠. 그리고 이제 수술도 보면은 이제 마취를 굉장히 요즘 보는 최첨단의 마취가 아니라 이제 마취 가스를 쓰고 뭐 이것도 제대로 소독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덮어는 놨고요. 그래서 이렇게 배를 갈라서 수술을 하는 옛날 의료가 있었죠. 수술은 지금도 하지만 자 지금 오늘날에 만약에 저 환자가 여기 부산대병원이라든지 서울대병원에 오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치료를 할까요? 응? 뭐 할 것 같아요? 맞지? 진단. 뭘로 진단하지? 응? 엑스레이? 엑스레이에 피 안 보인다 그랬잖아. 그죠? 또 뭐 있지? 자, 이제 케이스마다 다른데, 자, 일단 가장 교과서적으로는 환자가 안정적이면 내시경을 해볼 수 있겠죠. 내시경을 통해서 아까 그 사진에 오른쪽 사진에 나온 것처럼 위 벽에 또는 십이지장 벽에 피가 나는 곳을 찾아서 진단도 하고 뭐 거기서 이제 헬리코박터 균이 있는지 뭐 시간 되면은 조직 검사도 하고 또 지지는 기구를 이용해서 지혈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색전술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환자는 결국 비행기에선 그런 걸 못하니까 그냥 수액을 주면서 피를 흘린 만큼 이제 물을 줘서 환자가 그 자리에서 쓰러지지 않게 이렇게 버티다가 착륙해서 딱
딱 기다리고 있던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뭐 병원에 안 따라갔고요. 그럼 이제 그 병원에 갔으면 어떤 치료를 했을까? 뭐 제가 보진 않았지만 대충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왼쪽은 뭐죠? 무슨 사진인가요, 저게? 엑스레이 사진. 아까 엑스레이는 까만 거에 하얀 거, 뭐 이것도 까맣고 하얗긴 하지만 좀 다르지 않나? 엑스레이에는 이렇게 많이 안 보였는데 여기는 뭐가 많이 보이잖아, 이렇게. 그렇죠. 이거는 CT 사진이에요. CT는 한 장만 딱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그 중에 딱 여러 장 중에 하나를 보여준 건데 이 깊이를 따라서 쭉 앞뒤로 움직이면서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얀 게 이게 뭘까요? 뼈? 뼈는 이게 뼈지. 뼈랑 비슷한 색깔. 이거 왜 하얗죠? 대동맥입니다. 대동맥. 혈관. 아니요. 상처 아니에요. 이거는 대동맥. 몸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도 다 있어요. 만져보면 배에 꽉 눌러보면 대동맥 느낄 수 있습니다. 다 있고 되게 중요한 혈관이겠죠? 자, 이게 왜 하얗게 보일까요? 엑스레이에서 원래 피 안 보이는데 뭐 아예 안 보이는 건 아니지만 X선 사진에서 안 보여요. CT에서는 아마 이런 정도 색깔로 원래 보여야 되는데 이건 굉장히 밝게 보이잖아요. 왜 그렇죠? 아까 한번 나왔는데 조영제를 줬으니까 혈관에다가 조영제를 채우면 이렇게 혈관이 잘 보입니다. 봐야지 치료하지. 그래서 대동맥이 잘 보이고, 그러니까 지금 동맥에는 조영제가 이렇게 차 있는 시기의 사진을 찍은 거예요. 자, 그럼 요 구석에 화살표가 있잖아요. 요게 이제 아까 그 환자 아닙니다. 이건 다른 환자고 여기가 이제 소장, 장. 아까는 이제 위였는데 요건 좀 더 아래쪽에 있는 장이고 여기서 피가 나면 보통 무슨 증상이 생길까? 유식하게 혈변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피똥 싼다고 합니다. 이제 피똥을 싸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환자가 와서 CT를 찍었더니 정확하게 여기 이제 피가 나는 게 보여요. 저러면은 자, 소장에는 내시경이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예외적으로 소장에 일부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 최첨단 장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고 지혈은 더 어려워요. 소장에 초입까지 가는 거지 끝까지 못 가고 여기는 굉장히 깊은 곳이라서 아마 못 갔을 것 같아. 그래서 한 게 이제 아까 도터가 했던 도관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 이게 도관인데 대동맥을 따라서 지나가서 이제 장으로 가는 상장관막 동맥이라는 동맥에 가느다란 관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또 뭐 하고 있어요? 조영제를 쏜 겁니다. 막 숨 쉬니까 움직이고 장도 꿈틀꿈틀 움직이는 게 보이죠. 그리고 지금 좀 여기 밝아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도관이고 도관 안에 유도철사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헤집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CT에서 봤던 요 위치에 혈관 조영술을 했을 때 새는 부위를 확인을 하고 그 길을 따라서 자꾸 가까이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막아야 되니까. 여기서 막으면 혈관이 너무 많이 막혀서 장이 썩어요. 그렇지만 피가 나는데 바로 앞까지 가서 막으면 좀 막은 거죠. 아니, 아직은 막기 전이고 피 나는 게 보이죠, 여기 이렇게. 그래서 조영제로 확인을 했고 이제 확인을 하다가 보면 이게 풍선껌처럼 늘어나다가 팍 터져요. 터졌다 이제. 피가 났죠. 어쨌든 여기가 피난 거 맞으니까 이제 막는 물질은 색전 물질로 막으면 됩니다. 그럼 요만큼의 혈관만 막았기 때문에 이제 내시경에서 딱 보고 찝은 거랑 비슷하게 된 거죠. 그래서 수술 안 해도 이런 소장 출혈을 색전술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전에 제가 아까 쳐다만 보고 있던 내과 의사와 열던 외과 의사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그때 그런 시대에는 이 질환을 어떻게 치료했을까요? 뭐 저절로 멈출 때까지 뭐 수혈이라도 할 수 수혈하면서 기다리거나 아니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소장을 잘라야 되는데 배를 열어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못하면. 근데 그게 장 안으로 나는 피니까 밖으로 열면 또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정확한 위치를 찾기도 어렵고. 그래서 아마 이런 종류의 치료는 인터벤션 영상의학이 아니면 치료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돼요. 다행히 요즘은 거의 모든 주요 병원에서 이 시술을
하는 인터벤션 전문의가 있고요. CT와 혈관 조형 장비를 통해서 잘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수도관이 터지면 이런 방법으로 치료할 수가 있고, 그럼 색전술로 치료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뭐 엄청 많아서 제가 다 적을 수도 없는데, 대강 여러분들이 조금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걸 그냥 제 생각나는 대로 준비해 봤는데, 자, 아까 비행기에서 만났던 환자처럼 위장관, 뭐 좀 전에 이제 시술 보여드린 것처럼, 그래서 위장관에 피똥을 싸거나 피를 토하는 사람들 치료할 수 있어요. 그리고 뇌에 있는 동맥류가 터지는 지주막하 출혈이라는 아주 무서운 병이 있는데, 물론 터지고 나서 막으면 좀 늦고 터지기 전에 발견해서 막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수도관이 터지기 전에 막는 거고, 터지고 나서도 막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교통사고가 나도 혈관이 다칠 수 있죠. 교통사고나 떨어지거나 뭐 이런 외상, 중증 외상 환자들은 몸속에 여러 군데 혈관이 깨져서 몸속으로 막 피가 납니다. 그때 이국종 교수님처럼 외상외과 의사가 배를 열어가지고 다 컨트롤할 수도 있지만, 이국종 선생님도 본인이 다 안 하시고 인터벤션을 먼저 부탁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배를 열면 그 안에 이제 갇혀있던 피가 확 쏟아져 나오면서 환자가 이제 혈압이 순식간에 떨어져서 더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시술을 통해서 먼저 블리딩을 출혈을 조절하고, 그리고 환자가 좀 회복하면 이제 2차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의학은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 팀들이 모여서 각자의 장기를 발휘해서 잘 치료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국종 교수님도 마찬가지로 외상외과로서 이런 외상 환자들을 보는데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 인터벤션 영상의학도 항상 그 옆에서 같이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여기 보면 산후출혈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아기 낳고 나면 가끔씩 피가 안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게 정말 중요한 환자죠. 요즘 저출산이고, 아이의 누구나 다 생명이 소중하지만 만약에 아기를 낳고 엄마가 잘못되면 아기는 누가 키우나요? 그래서 산후출혈은 정말 빠르게 정확하게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방금 보신 것처럼 혈관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산후출혈의 치료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피나는 거 말고도 이제 혈관이 많은 종양을 색전술로 치료할 수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간암이 있고, 암은 아니지만 여성들한테 이제 많은 불편함을 주는 작은 근종도 색전술로 치료할 수 있고, 뭐 좀 드문 이런 굉장히 힘든 병도 치료할 수 있고요. 동맥만 터지는 건 아니고 정맥이나 림프관도 터지는데 다양하게 다 비슷한 원리를 이용해서 영상 장치로 보고 도관을 집어넣거나 각종 색전 물질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좀 잘 넘어가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학회에서 준비한 비디오가 있는데, 혈압 떨어집니다. 60에 40, 맥박 120입니다. 본인이신데 낙하산 훈련 중에 바위에 배를 부딪혔대요. 실려오는 동안 환자분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저 혈량성 쇼크군요. TT실로 옮기기 힘드니 초음파부터 얼른 봅시다. 네, 이런, 복강내에 피가 가득 찼어요. 빨리 지혈해야 합니다. 응급수혈 부탁해요. 왼쪽 호출해서 수술실로 옮길까요? 수술실로 옮기는 도중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수술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고 인터벤션실로 옮깁시다. 네. 차장군, 지금부터 간 동맥 손상 지혈하겠습니다. 글로 준비해주세요. 네!
간 동맥 손상으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쇼크가 왔던 것이고 인터벤션으로 손상된 혈관만 찾아서 급하게 지원했습니다. 그 외에 다치지 않은 간 대부분은 기능이 보존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급한 상황이었다면 바로 수술을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가장 빠른 지혈을 할 수 있는 인터벤션 시술을 선택하였습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환자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을 겁니다. 그렇구나. 어머, 드라마에서 봤어요. 골든 타임이라는 거죠? 우와, 그럼 이제 수술 안 해도 그걸로 달려할 수 있는 거예요? 에이, 설마 그러겠어? 자, 시간이 없어서 비디오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여기 인터벤션 학회, 대한 인터벤션 학회라고 인터벤션 영상의학회입니다. 죄송합니다. 대한 인터벤션 영상의학회라고 유튜브에서 찾으시면 저런 비디오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번 챙겨서 보시고요. 그래서 두 번째 비디오는 산후출혈에 대한 비디오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골든 타임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인터벤션 의사들이 당직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전문 분야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 몸속의 수도관에 이제 혈관은 다 알고 계시죠? 혈관 있는 거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만 다쳐도 빨갛게 피가 나는 게 보이고 그걸 눌러서 지혈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치료니까요. 근데 림프는 이제 원래 하얀 물이라는 뜻인데 이게 혈액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적혈구가 없어서 하얗게 보이니까 피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피에서부터 만들어졌다가 다시 피로 돌아가는 우리 순환계에 숨겨진 어떻게 보면 하수구 역할을 하는 그런 림프계라는 일종의 혈관계죠. 그래서 빨간 색깔이 아닌 투명한 피가 흐르는, 피라고 하긴 좀 그런데 림프계가 있는데 역사적으로는 혈관이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중요한 저술이 이루어졌어요. 1627년. 굉장히 옛날이죠. 한 400년 전이네요. 400년 전에 이제 의학에서는 혈관도 연구하고 림프관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혈관에 대해서는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혈관으로 먹고 산다고 하기 좀 그렇지만 혈관을 치료하는 의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죠? 자, 대표적으로 인터벤션 영상의학이 이제 혈관을 치료하는 과고, 외과에서도 혈관외과라는 혈관을 주로 보는 혈관외과가 있고, 또 흉부외과도 대동맥하고 심장을 보니까 혈관을 치료하고, 내과에도 심근경색 같은 거 치료하시고 고혈압약 주시고 하는 순환기 내과도 있고, 이게 다 혈관과 관련된 의사들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뇌동맥류를 치료해야 되니까 신경외과나 신경과도 혈관과 관련이 있고 치매랑도 상관이 있고, 혈관은 너무 많이 알려졌어요. 근데 림프계는 사실 약간 고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현대의학에서 잊혀져 있던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 림프 부종을 치료하는 재활의학과, 성형외과, 그리고 저처럼 림프를 이제 영상으로 보고 또 수도관이 터진 것처럼 림프가 셀 때 막는 시도를 하는 또 인터벤션 영상의학을 말고는 림프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은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라는 말이 여기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안 보면 관심이 없습니다. 보여야지 관심이 생기는데, 자, 왼쪽은 무슨 사진일까요? 이거는 혈관. 아니 그 검사의 종류가 뭘까? MRI, CT. 예, CT입니다. 아까 본 거랑 비슷한데, 그러니까 다르죠? 아까 본 거랑 이렇게 앞에서 본 건 마찬가지인데 얘는 좀 입체적으로 생겼죠? 아까 그 사진을 컴퓨터로 처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똑같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대동맥이 보이고 각종 중요한 대동맥의 분지들이 다 보이고 피나는 것도 보이고, CT를 하면 혈관을 다 너무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병들이 밝혀지고 또 치료법도 많이 나오고 뭐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잘 볼 수 있으면 애정도 가고 관심도 많아지는데, 자, 오른쪽은
림프 섬광조영술이라는 핵의학과에서 시행하는 검사인데 한 10년 전, 2014년 이전까지는 아마 이 검사가 사실상 거의 유일한 림프계를 보기 위한 검사였어요. 이제 저랑 같이 연구하는 이제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교에 있는 교수님이 2014년도에 자, 이런 검사를 처음 만들었어요. 요거는 무슨 검사일까요? MRI. 그래요. 이제 MRI가 나왔어요. 그래서 MRI를 하면 아까 혈관에서 봤던, 아니, CT에서 봤던 것처럼 림프관이 되게 잘 보이잖아요. 이렇게 잘 보이고, 여기 뭐 새는 것도 있는 것 같아. 새는 게 있으면 이렇게 잘 보면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치료해요? 바늘로 찔러가지고 여기다가 아까처럼 도관을 집어넣고 피 새는 거 막았던 것처럼 색전술을 시행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제 손입니다. 그래서 도관이 이제 아까 MR에서 봤던 림프관 안에 들어가 있고 이제 심장 쪽으로 새는 이상한 혈관들이 보이고 있어요. 림프관이. 그래서 MRI에서 잘 봤기 때문에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또 엑스레이에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도관을 이용해서 검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요건 이제 엑스레이 혈관 조영술인데 혈관이 아니라 림프관에서 했으니까 림프 조영술이죠. 뭐 이름만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자, 이거는 이제 정맥으로 돌아가는 정상적인 부분이고 요게 문제입니다. 요 문제를 확실히 치료하기 위해서 이런 색전 물질로 흉관, 이상한 림프관을 치료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심낭에 물이 차서 림프액이 차가지고 심장이 압박되는 증상이 있던 분인데 저 치료를 받고 완전히 회복하셨고요. 자, 제가 어쩌다가 이런 림프를 우리나라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로 열심히 하고 있는가 계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 환자는 사실 보통 우리 환자 사진 막 올리지 않는데 요거는 이제 TV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올립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 2016년인가 5년인가에 어린이날 특집 방송으로 어린이 완화 의료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KBS에서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불치병이라고 돼 있죠. 불치병이 뭐죠? 치료 못 한다고. 그래서 이 친구가 불치병으로 진단을 받아서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마스크를 씌워놓고 너무 막 이렇게 물에 빠져서 숨 못 쉬면 얼마나 괴로울까. 괴로워하니까 이제 그 담당하시는 완화 의료를 담당하시는 소아과 선생님께서 이제 얘를 이제 마약을 올려서 좀 괴로움을 덜어주고 이제 좀 보내줘야 되지 않나 막 그런 고민을 하던 아예 불치병 맞죠? 이러면 서울대병원에서 이 정도면 딴 데 가도 치료 못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림프를 그때 열심히 이제 한다고 소문이 좀 늦게 나가지고 이 다큐멘터리가 끝날 때쯤 저한테 이 환자 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사진이 엑스레이 사진이 이래요. 아까 엑스레이에서 공기가 까맣게 보였죠? 그러면 오른쪽도 폐인데 오른쪽이 하얘요. 이거는 폐렴이 아주 심한 폐렴이거나 아니면은 흉막 삼출로 이제 폐하고 흉강 그러니까 폐가 있는 공간이 흉강인데 흉강에 물이 가득 찬 그런 걸 일단 생각할 수 있는 사진이고 이런 거 보면 얘가 왜 이렇게 숨쉬기 힘든지 알 수 있습니다. 폐가 늘어날 수가 없어요. 공기가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양쪽에 물을 빼느라고 이렇게 관이 들어있는데 물을 한없이 빼면 애가 물이 다 빠져서 이제 사람이 너무 많이 빠지면 또 물이 빠져서 죽습니다. 피가 나지 않더라도 림프액이 빠져도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 물을 빼면 말라 죽고 물을 안 빼면 숨을 못 쉬어서 죽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환자였고 불치병이라고 공식적으로 다큐멘터리에서 얘기했던 아이인데 한 번 불치병이 영원히 불치병은 아니죠.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흉관 색전술을 이 아이한테 시행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는 잘 회복했고요. 이게 쫙쫙 넘어가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게 외래에 왔을 때인데
이것도 한참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때 중학교 아마 졸업한다고 왔고 지금 대학교 진학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런 거 치료한 게 좀 나름 드문 일이어서 이제 논문으로도 보고를 했고요. 이렇게 치료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이상하다기보다는 불치병으로 분류됐던 많은 림프 관련 질환들을 이제 치료할 수 있게 되는 거를 경험하게 되면서 제가 인터벤션 의사로서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고, 특히 림프 쪽에서는 새로운 거를 저 혼자 치료법을 만들고 국리에서 적용하고 이런 과정이 너무 즐거워서 저는 이제 림프 관련된 인터벤션을 주 연구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혼자 할 수는 없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제 고등학교 동창이 내과 의사인데 고등학교 동창을 불러다가 내시경을 시키고 저랑 같이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지금 같이 다니는 친구들 중에 나중에 같이 일하면 되게 좋아요. 원래 그냥 다른 의사들도 좋지만 친구 의사는 더 좋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치료를 하고 있고요. 요건 이제 조금 늦어져서 제가 요건 지나갈 건데 치료는 지나갈게요. 이 사람은 캐나다에서 오신 여자 중년 여성이고 출산 이후로부터 소변에서 림프가 계속 새서 일단은 소변이 일단 하얗게 나오고요. 그리고 물이 계속 빠지니까 전해질이 불균형이 생겨서 근육 경련도 생기고 뭐 온갖 불편함이 다 있습니다.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살기가 어려웠는데 캐나다에서는 치료를 못 한다 그랬대요. 그래서 치료를 못 받고 뭐 평생을 사시다가 한국에 오신 김에 이제 저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넘어가긴 했는데 MRI와 똑같은 인터벤션 시술로 환자를 잘 치료해 드렸고요. 이게 멈췄네? 아닌가? 그래서 결론은 이제 왼쪽 사진은 엑스레이죠. 엑스레이고 제가 이제 색전 물질을 왼쪽 신장에 이상한 림프관에 채워 넣은 겁니다. 그래서 새지 않도록 막아드렸고요.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고 저는 그 환자분을 잊고 있었는데 카톡이 떨렁 왔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작년에 전 당연히 기억하죠. 되게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라서 저한테 치료를 받았고 그리고 체중도 늘고 다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거를 공개적으로 얘기해도 된다고 동의해 주셨고 그래서 마지막 말은 이제 이 치료를 받기 전에는 5년 이상 다양한 증상이 있었고 근육 공련을 포함해서 일상활동을 어렵게 만들었는데 이건 뭐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치료할 수 있는 뭐 저를 찾아서 뭐 기적과도 같다 이렇게까지 극찬을 해주셔서 너무 기뻤고 아마 제가 이 일을 계속하는 원동력은 이런 환자들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혼자 할 수 없고 여러 과들이 외과, 내과, 소아과 또 진단검사의학과 여러 과들이 같이 해야 되고 의사뿐만 아니라 영양관리하는 영양사라든지 병원, 종합병원이 중요한 거고 대학병원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끝났는데요. 이거는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죠? 다 됐어요? 이거는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색전술이 아까 보면은 1970년도에 거의 첫 번째 보고가 이루어진 시술이에요. 도터가 혈관 성형술을 최초로 한 게 1964년, 65년 정도였고 한 5년 이내로 그러면 막는 것도 되겠다 싶어서 위장 출혈의 색전술을 시행한 게 아마 70년대 초반 미국의 로시라는 의사가 했고 그런 식으로 이제 같은 인터벤션이지만 적응증이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분야를 계속 찾아서 의학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환자를 넉넉히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시대에서 지금은 CT, MRI를 찍고 인터벤션을 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의 변화를 목도할 수 있고 새로운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 최근에 저희 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 아픈 통증도 색전술로 치료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새로운 치료 분야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 확립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일본에서 이제 어떤 의사가 유명하지 않았죠. 통증에 대해서 어떤 안전한 물질로 통증이 있는 부위를 혈관 조영술을 해봤더니 통증에 이상한 혈관들이 많이 자란다는 걸 발견을 했고 그 혈관을 안전하게 막았더니 통증이 좋아지는 현상을 발견을 해서 보고한 지가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10년 동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아직까지 완전히 정립되진 않았지만 지금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학은 멈춰 있지 않고 계속 발전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었지만 내일도 아니라는 법은 없고 원래는 불치병이었지만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니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통증 중에서 잘 해결되지 않는 만성 통증도 제가 하는 인터벤션 색전술로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최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를 하신 일본 의사 선생님은 뭐 지금은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학자가 됐고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신의료 기술을 통과하지는 못해서 임상 시험으로만 이루어지고 있고요. 뭐 기왕 준비한 김에 이 마지막 슬라이드니까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제 동생인데 동생을 임상 시험에 참여를 시켰습니다. 안전하니까요. 10년간 그 일본 의사와 제가 계속 교류하면서 이게 어떤 시술인지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시작해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에 동생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했고요. 자, 이거는 MRI고 조형증강 MRI입니다. 조형증강 MRI를 했더니 어깨 통증이 있는 동생의 어깨 앞쪽에 이렇게 조형증강 염증을 시사하는 조형증강이 확인이 돼서 그곳으로 향하는 혈관을 막고 있는 거예요. 아주 요것만 딱 안전하게 막았고 요 까만 표시는 이제 눌러보고 아픈 곳에 미리 이제 표시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요 혈관이 위치하는 곳 요거랑 다 일치한다는 걸 확인을 하고 막고 나서는 이제 1년 이상 지속된 통증이 막은 직후에 사라졌기 때문에 내가 치료해서 동생이 좋아졌다 그런 기쁨을 또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수도관이 터진 건 아니지만 또 다른 색전술의 응용이라서 소개를 드렸고요.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영상의학과가 어떤 과인지 어떻게 시작됐는지 설명을 드렸고 렌트겐이 X선을 발견하면서부터 방사선과 영상의학과가 나타났고요. 오늘날 병원에서는 굉장히 나름대로 제 생각에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교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큰 과이고요. 그 중에서 시술을 전문으로 하는 인터벤션 영상의학과라는 분야가 따로 있고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인터벤션 영상의학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시술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시술이 혈관을 막는 색전술이고 색전술은 피가 날 때도 도움이 되고 종양을 치료할 때도 도움이 되고 심지어는 림프가 셀 때도 도움이 되고 최근 들어서는 아마도 통증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러한 의학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의 연구와 노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이루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새로운 시도를 올바른 방법으로 하는 것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